다시 동점 14대14. 후키리치 한 다이브 받고 속공 좀 낮았습니다. 그러나 후키리치가 받지 못하는군요. 임준 선수가 첫 공격 득점입니다. 이번 시즌. 메가 블로킹! 들어왔어요. 잡았어요. 네. 박정환 선수가 잡아놓고도 갸우뚱했어요. 네. 기분 좋은 득점이에요. 박혜민 선수가 4라운드부터 조금씩 출전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역할을 또 해줘야 되는 선수. 그런지 신은재 서브였고요. 테일러 잭슨 네. 성공입니다.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마무리까지 정확한 플레이가 이루어졌습니다. 뚝 떨어집니다. 잡았고 왼쪽 공격을 할 수 없는데요. 높에 올라왔고 스파이크 블로킹! 또 잡았어요. 박정아! 박정환 선수 오늘 3개째 막아내고 있고 네. 많은 부분을 김영경 선수와 박정환 선수가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타점을 더 잡아줘야 됩니다. 네. 한 점 차 속공 블로킹 그래요? 안고 떨어집니다.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예림 선수가 들어오네요. 펜프저축구입니다. 박사랑 속공! 엔드라인 쪽에 떨어집니다. 좋습니다. 장위! 때리고 난 다음에 뜬다는 그런 느낌으로 떠줘야 되겠습니다. 임준 선수도 이제 경기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요. 빨리 적응을 또 해야겠습니다. 이한비 들었습니다. 이한비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골이 같고 11대 20 페퍼의 한 점 리드 서브 좋습니다. 오른쪽 후키리치 스파이크 터치아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구키리스 선수는 성공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임준 선수가 봤을 때는 미드를 빨리 쓰는 게 좋습니다. 네. 이번엔 케일러입니다. 성공이에요. 네, 좋아요. 자, 이준 선수를 볼 게 아니라 미리 뛰어야 돼요. 늦었기 때문에 공간이 많이 생겼습니다. 케일러가 마음 놓고 때렸어요. 노란이 받았고 메가 이번에도 걸려요. 메가가 또 한 번 잡히고 말았습니다. 이게 생각해봐야 될 게 정관장이 메가가 이렇게 안 풀렸을 때는 원인을 어떻게 해서 찾아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돌파를 할 것인지 찾아야 되는데 오늘 조금 더 볼을 안쪽으로 붙여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높게 다시 메가인데요. 밀어넣기 밖으로 나갑니다. 이것마저 아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메가의 범실은 2개지만 막힌 것까지 포함하면 참 아쉬운 1세트거든요. 그러니까요. 메가 잡은 박정환 선수 때문에 메가 선수 굉장히 위축이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세트를 끝낼 수 있는 기회. 페퍼저축은행 테일러 성공입니다. 1세트 25대 21 페퍼저축은행이 가져갑니다. 연속 5득점을 하면서 동점을 만들었고요. 염혜선 선수가 계속 서브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박사람 왼쪽 어택 커버 장미. 이번에 아쉽고요. 연타로 넘깁니다. 역전 기회 정관장 메가가 뜹니다. 메가 넘어가요. 한다희 선수가 넘겼고요. 그러나 찬스 이어집니다. 푸시 받지를 못하는군요. 이거는 염혜선 선수의 터스미스예요. 네, 앞뒤 자원도 잘 살피고 피해가 되는데 이원정 선수가 들어왔네요. 네, 이원정 선수 참 오랜만에 오늘 경기에 나옵니다. 마지막 출전이 작년이었네요. 그러니까요. 7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서브 득점 12대 10. 염혜선은 계속 서브 이어갑니다. 더 부담스러운데요. 누군가는 사이드아웃을 돌려줘야 됩니다. 염혜선 왼쪽 오픈 구키리치. 토스가 이번에도 아쉬웠고요. 언더로 올렸고 블로킹. 연속 실점을 블로킹으로 돌려 세우는 페퍼저축은행 장외입니다. 블로킹까지 안 되면 오늘 첫 번째 터치에서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자, 블로킹에 또 신경을 써줄 걸 주문했는데요. 메가가 처리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 말씀 하셔야죠. 왜 타이밍이 안 맞는지 빨리 파악을 하고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먼저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데 지금 전위 공격인데 볼이 이 정도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메가가 이번에 처리를 잘해줬는데 이원정 테일러 살렸어요. 표승주 높게 메가가 달려옵니다. 터치아웃. 이거는 잘 때려냈습니다. 메가가 연속 공격 성공. 모처럼 나왔어요. 이번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하위 팀들이 더 잘해지고 있거든요.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안 맞아요. 그러나 메가가 어렵게 성공을 시켰습니다. 페인트 성공. 뭔가 정관장 계속 어수선해요. 네네. 네.
자, 이 집중을 해줄 필요가 있는 정관장. 왼쪽 쳐내기 터치아웃. 부키리치가 성공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그러나 오늘 훈련도 성공이 무겁습니다. 좋아요. 염에서 왼쪽 부키리치 블로킹 잡힙니다. 벌써 블로킹으로 10개 10득점을 만들어내는 페퍼저축은행. 박사랑인가요? 보세요. 필지 선수가 정상적으로 점프를 해서 때리는 타점이 아니잖아요. 좀 더 힘있게 가야 됩니다. 네트 스치고 들어간 서브. 부키리치가 다시 뜹니다. 푸시 테일러 박사랑 동점 기회. 박사랑이 토스도 아쉽습니다. 다시 왼쪽 부키리치. 그래서 봤습니다. 이번엔 이한비 블록아웃. 동점을 만드는 페퍼저축은행 21대21. 같이 지금 뭔가 좀 어색한 장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엔 하이볼 부키리치 성공해냈습니다. 점이 딱 맞아가 들어간다는 느낌이 양팀 모두 다 없어요. 넘어온 공 살렸고요. 다시 왼쪽 스파이크 성공. 다시 동점. 다시 동점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박은서 22대22 다시 동점. 뚝 떨어집니다. 높게 메가죠. 푸시 테일러. 이번엔 다시 한번 왼쪽입니다. 역전이에요. 페퍼저축은행 23대22 역전을 만듭니다. 박은서. 과감한 공격이 오히려 경기를 잘 풀어가고 있는 팀은 페퍼저축은행입니다. 특히 박은서 선수가 지금 점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부키리치 이번엔 많이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세트 포인트 페퍼입니다. 블로킹이 중요하겠습니다. 공격 테일러 성공이에요. 1세트, 2세트 모두 따내는 페퍼저축은행입니다. 2세트도 박은서가 잘해줬거든요. 부키리치까지 막힙니다. 연속 석점 12번째 팀 블로킹 페퍼저축은행.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나 이런 그림이네요. 그렇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4대0 3세트도 앞서 있습니다. 바운드 냉공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이달 좀 아쉬웠지만 온돌 올렸고 스파이크 네. 받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부키리치가 높게 넘깁니다. 찬스볼 페퍼저축은행 이런 공격 테일러. 좋습니다. 자, 뭐든지 다 되고 있는 페퍼저축은행이고 50%입니다. 미들 블록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요. 네. 이동 공격을 더 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또 살렸어요. 자, 디그가 많은 페퍼인데요. 또 한 번 살릴 수 있죠. 박정아, 박사랑, 테일러 네, 성공이에요. 자, 숨을 못 쉬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제 현대도 최하위 팀에게 잡혔고 오늘 정원장도 위험한 상황 더블로킹 블로킹. 이렇게 7대0 무섭게 3세트 달려나가는 페퍼저축은행입니다. 어렵습니다. 임준 선수 지금 최고의 개인적으로 활약을 하고 있고요. 2단으로 넘겼던 점에서 3세트 첫 득점을 정관장이 만들었습니다. 박은서의 서브. 백터스 부키리치. 안 돼요. 받지 못해요. 연결이 안 됩니다. 블로킹 성공. 자, 이 정도의 볼은 때릴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염혜선 선수 너무 아쉬운데요. 범실이 13개인데 사실 느껴지는 범실은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맞습니다. 최여서 이시바 쌀봤고요. 아쉬워요. 블로킹 박정아. 네. 보이준 감독이 화가 머리끝까지 날만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앞서가서 어째도 세트를 이기겠다, 경기를 이기겠다 이랬을 때 자, 백업에 있는 선수를 한번 넣어주는 거죠. 이때만큼 기쁠 때가 없습니다. 네. 아마 이 순간을 좀 많이 기다렸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박정아의 공격 성공, 이 흐름을 도저히 끊을 수 없습니다. 21대10. 염혜선 선수가 올 생각이 많아지겠어요. 메가죠. 블로킹이에요. 페퍼저축은행 오늘 어마무시한 블로킹 능력. 승리까지 2점을 남겨놓습니다. 내가 잡는 박정아 선수입니다. 자, 장인가요, 박정아? 박정아네요. 네. 페퍼저축은행 한 점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왼쪽 푸시 블로킹 넘깁니다.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기회. 페퍼저축은행 박정아 터치아웃.
블로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생각부에서 판독 결과 터치아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판독 결과 터치아웃이 되면서 페퍼저축은행이 목표로 했던 두 자릿수 승수 10승을 달성하는 순간입니다. 처음 하는 두 자릿수 승수여서 더 기쁘고 그리고 힘든 시간 있었는데 그거 잘 이겨낸 것 같아서 더 좋습니다. 안에서 잘 되고 있는 부분들 계속 웜업전에서 다 같이 얘기하면서 보고 있었고 그리고 들어가서 어떻게 할지도 생각하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제 공격 타이밍을 좀 못 찾고 있었어가지고 그 타이밍 찾는 거에 좀 중점 두고 연습했더니 오늘 잘 나온 것 같아요. 데뷔하고 첫 한판 받는 거여가지고 지금 너무 긴장돼. 경기 때보다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테니까 계속 응원해줘. 상대전 창단 첫 셧아웃 승리로 창단 첫 10승을 만드는 페퍼저축은행입니다. 팀 공격 성공률 51%, 그리고 블로킹 18개로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반면 정관장은 전반적으로 풀리지 않으며 한 세트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MC 오효주입니다. 101번째 스페셜 V 함께할 스페셜 패밀리는 박철우 해설위원, 스포츠서울 정다워 기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과 함께 수요일에 열린 경기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자부에서는 페퍼저축은행이 정관장을 상대로 셧아웃 승리를 거두면서 시즌을 앞두고 목표로 했던 창단 첫 두 자릿수 승수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페퍼저축은행이 리그에 합류한 시점부터 이 에브리데이 스페셜 V를 함께하게 된 정다워 기자인데요. 이 모든 순간을 또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본 만큼 뭔가 또 의미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첫 시즌부터는 네. 페퍼저축은행 경기를 담당을 하게 되면 또 오늘은 뭘 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네.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실제로 이제 페퍼저축은행이 이제 승점 자판기라는 이 오명을 쓰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번 시즌은 비시즌부터 뭔가 다른 분위기가 확실히 감지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목표로 횡단 후 첫 두 자릿수 승리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결국에 달성을 해냈습니다. 가장 큰 주역은 결국 장소연 감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지난 두 시즌간 외국인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지만 이제 이 안팎에서는 팀 체계가 잘 안 잡힌다. 이런 이야기들 사실 많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장소연 감독이 무섭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또 부드러운 카리스마 그리고 또 이제 안정감 있는 리더십을 통해서 이 팀 체계를 잘 잡았다. 팀다운 팀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테일러 선수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페퍼저축은행이 큰 기대 속에 시즌을 시작을 했는데 이 자비치 선수가 생각보다 이제 경기력이 나오지 않고 이제 몸 상태도 안 좋으면서 테일러 선수가 굉장히 빠르게 들어왔고 네. 사실 1, 2라운드 모습만 보면 이 테일러 선수로 한 시즌을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우려가 들기도 했는데 테일러 선수가 경기를 거듭하면서 이 선수는 성장형 외인이다.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지금은 또 믿고 한 자리를 맡길 수 있는 선수가 됐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예린, 박은서 오늘 이 경기에서는 이제 박은서 선수가 또 아주 좋은 활약을 해줬고 또 백업 선수들이 적절하게 이제 활약을 해주면서 이제 좋은 경기력을 기복 없이 보여주게 됐고 물론 이 시즌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페이스가 안 좋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한 4위까지는 노릴 수 있는 상황을 네. 만들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즌 페퍼저축은행의 이 성과는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장소연 감독도 신임 감독인데요. 이렇게 감독을 비롯해서 외국인 선수 그리고 모든 선수단이 성장하고 또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창단 첫 10승 달성까지 가능했습니다. 반대로 정관장은 경기를 다소 무기력하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2위 탈환을 또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이 승점 한 점도 획득하지 못했고 또 한 세트도 가져오지 못했거든요. 좀 이런 결과를 좀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예상을 했으면 이제 어제 100대 0이 안 나왔을 텐데 저도 예상을 못한 이 맞아요. 결과고요. 네. 뭐 패배도 패배지만 경기력 내용을 봤을 때 이번 시즌 최악의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많은 숙제를 남긴 것 같습니다. 메가가 이번 시즌 최소 득점 12득점, 공격 성공률 31%로 많이 부진했습니다. 메가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신장이 크지는 않아서 좀 키가 큰 이 뭐 미들 블로커나 사이드 블로커들이 있는 팀에 좀 고전을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 경기도 마찬가지였고요. 일단 뭐 정관장이 봄배구는 이제 가기 때문에 가서 이제 현대건설, 한국생명 어쨌든 높이가 있는 팀들을 상대해야 된단 말이죠. 이럴 때 과연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구조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변칙적인 공격, 미들블록과 활용을 조금 더 올린다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역시나 이제 정관장의 고질적인 문제, 기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경기마다, 세트마다 이 들쭉날쭉한 모습은 반드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경기에서도 2세트 20대 15 이기다가 역전패를 당했거든요. 네. 어쨌든 지금은 이제 봄배구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뭐 2, 3위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이 기복을 줄이고 경기력을 조금 더 올려가면서 이 봄배구 모드로 가는 과정에서 분위기를 잘 만드는 것도 이제 정관장과 고이진 감독의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관장으로서는 내용을 조금 더 챙길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후반부로 또 갈수록 막바지로 갈수록 많은 것들을 더 신경 써야 될 정관장이 되겠고요. 반대로 페퍼저축은행은 이 정관장을 상대로 창단 첫 3대0 승리 더불어 창단 첫 10승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여자부 현재 순위 확인하시죠. 창단 첫 10승과 함께 승점 석점 올린 페퍼저축은행이 승점 30점을 만들었습니다. 5위와 같은 승점이지만 세트 득실에서 밀려서 그대로 6위고요. 승점 획득에 실패한 3위 정관장은 2위를 탈환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남자부 경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KB손해보험이 홈 구장의 좋은 기억을 살려서 7연승에 도전합니다. 우리카드를 상대로 경민 불패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카드 1세트 선발 명단에 송명근 선수가 먼저 나왔습니다. 팔을 펼쳤고 주축 오른쪽 순식간에 해결했습니다. 박상아 쏩니다. 주고 받습니다. 앵글샷 야쿱의 머리를 맞춥니다. 예나 좋아요. 서브 득점. 지금 공이 저기까지 거의 왔거든요. 띄우고 봅니다. 오른쪽 자세가 나빠요. 살짝 밀어넣기. 김지한의 강타 블로킹 차영석. 점수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은 서브 공략이 너무 좋고요. 네, 역시 서브. 이준 서브. 중앙 석공. 왼쪽 더 길게 이번엔 뚫었습니다. 김지한. 김동민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앞에서 걸읍니다. 오른쪽 비에나. 다이렉트 야코 1세트를 확실하게 끝냅니다. 황태기 강하게. 니콜리치 이번엔 안고 떨어집니다. 다시 한 석점. 이준영은 앞으로 속여놓고 나경범 하지만 처단합니다. 뽑아줍니다. 왼쪽 시간차 쳐냈습니다. 자, 지금은 한성렬 선수가 역동작에 걸렸고요. 네. 다리 쪽에 통증이 있습니다. 힘 조절이 됩니다. 왼쪽을 선택. 스파이크 손이 닿지 않습니다. 24대 23. 서브는 박지로. 중요한 공격. 비석공. 됐어요. 2세트를 끝낼 수 있는 기회. 니콜리치. 그러나 안테나가 흔들립니다. 타점을 살려줬는데요. 네. 너무 끌고 왔어요. 김동민. 흔들렸던 리시브. 야쿠 반대가 꽂힙니다. 이건 브로킹 떠줬어야죠. 2세트 세 번째 뉴스. 야쿠 그러나 서브는 빗나갑니다. 맞춰서 갔고요. 오른쪽 백어택 2세트를 끝내는 성적. 빠르게 움직입니다. 어렵게 살리고 알리 짧게 3단. 황태기 오른쪽 코너로 바닥을 때립니다. 들어올리는 수비 에이모드 뒤로 넘어갑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황태기. 한태준 선수는요. 아웃인데 잡았다고 제스처를 해요. 네. 예. 니콜리치 직선 서브. 오른쪽 텅텅 비어 있습니다. 야쿠
한섬의 서브. 왼쪽 한성정 각을 내서 때렸지만 바깥쪽이에요. 짧은 서브 잘 들어갔어요. 오른쪽 날아올랐습니다. 빗 맞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한성정 빠르게 때렸고 황태기의 선택은 중앙 파이퍼 3세트를 가져갑니다. KB손해보험. 직선 한태준 석공 시도 준비하고 쏩니다. 터치아웃. 한성정 셋업 중앙에서 날았습니다. 나경보. 니콜리치 떨어집니다. 한 점 차. 1점 차로 좁혀왔습니다. 초반에 크게 벌어진 이 격차를 4세트 한 점 차 턱밑까지 추격합니다. 양쪽 직선 왼쪽 시석공 잘 잡았어요. 차윤석 띄우고 때립니다. 살리질 못합니다. 얇고 빠르게 한성정 비틀어서 갔습니다. 결과는 아웃이군요. 받고 중앙 석공 박사가 니콜리치 길게 왼쪽 시간차 야콥 오늘 경기의 마지막 득점. 경기 종료. 경민 불패의 이름으로 홈 8연승을 달립니다. 팀은 7연승. 경민 불패 이어가는 KB손해보험입니다. 3대1 승리로 7연승입니다. 팀 공격 성공률 59%, 삼각편대 활약이 빛났죠. 반면 우리카드는 많은 범실이 아쉬웠습니다. KB손해보험이 우리카드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7연승을 달립니다. 승점, 석점을 향한 두 팀의 각자 다른 확실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경민 불패의 기운이 더 강했던 것 같네요. 네, 오늘도 이 경민 불패는 이어졌습니다. 네. 이 레오나르도 감독은 황경민 선수를 아끼고 야쿠브 선수를 넣으면서 이 경민 불패를 이어갔고 2위를 노리는 KB손해보험은 대한항공과 승점을 줄이기 위해서 3점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우리카드는 3위 KB손해보험과 승점 차를 줄이기 위해서 또 승점이 필요했는데 오늘 KB손해보험이 승점 3점을 가져가면서 2위와 2점 차로 좁혀지게 됐습니다. 네. 확실히 이 KB손해보험이 본인들의 색깔을 찾았습니다. 이 현대캐피탈과 대한항공 경기를 이길 때도 보면 강서브로서 활로를 좀 많이 뚫었거든요. 이 경기에서도 이 강서브로서 상대 리시브 라인을 흔들면서 손쉽게 경기를 풀어나갔습니다. 팀 서브 에이스가 7개가 나왔고요. 이 경기 우리카드 리시브 효율은 단 20%에 그쳤습니다. 또 거기에다 이 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이 비에나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비에나가 에이스 역할을 제대로 해줬고 이 수치상의 기록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매 득점마다 포효하면서 팀 분위기를 이끌었다는 것이 상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득점도 26득점에 성공률 57%. 이 작은 키임에도 불구하고 이 브루킹도 상당히 지금 좋거든요. 리그에서 브루킹 7위를 달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이 다재다능하다는 이 말이 정말 잘 어울리는 선수가 이 비에나 선수라고 네.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나란히 연승을 이어가고 있던 두 팀의 경기였습니다. 2, 3위 경쟁이 치열해지느냐 아니면 3, 4위 경쟁이 치열해지느냐 이 순위권 판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경기였는데요. 3위 KB손해보험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어서 남자부 현재 순위 확인합니다. 3위 KB손해보험이 7연승과 함께 승점 석점을 챙기면서 4위 우리카드와 간격을 더 벌렸습니다. 승점 10석점 차가 됐고 이제 2위와는 2점 차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 결과로 6위 한국전력의 포스트시즌 진출 가능성은 없어졌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재미 또는 의미는 확실하게 잡아간다는 정다우 기자의 팩트 아워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재미 또는 의미를 또 찾는 주제를 준비하셨습니까? 네, 뭐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을 수도 예. 있습니다. 네. 2주 전에 이제 여자부 최강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옆에 계신 박철우 위원과 함께 역대 남자부 최강팀은 어떤 팀인가에 네.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팀들을 언급하고 이제 정리를 할 텐데 일단 이 역대 남자부 최강팀 첫 번째는 2005-2006 시즌의 현대캐피탈입니다. 35경기에서 31승 4패, 승률이 무려 89%에 달했습니다. 네. 남자부 첫 통합 우승의 주인공입니다. 정규리그도 1위를 했고 챔프전에서도 우승을 했고요.
뭐 직전 시즌 이제 원년 시즌에 삼성화재에 패하면서 이제 챔프전 우승을 못했는데 곧바로 이제 복수를 한 시즌이었고 아주 고른 이 구성원의 득점 루트가 돋보였던 시즌입니다. 네. 이 시온 루니 선수 이제 추억의 외인인데 득점 4위였고요. 또 이제 스쿼드 미사일이었던 후인정 전 KB 손해보험 감독이 공격 7위, 또 송인석 8위. 아주 다양한 윙 스파이커들 있고 지금 나오는 이 박철우 위원이 조금 네. 꼬꼬마 시절입니다. 염색 되게 잘 10대 초반에 됐네요. 아주 어린 네. 시절인데 그때도 이제 35경기에 출전을 해서 이제 235득점 기록을 했고 또 이때 현대캐피탈은 아주 중앙이 강력했던 팀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윤봉우와 이선규 이 두 미들 블로커들이 나란히 속공 1, 2위였고요. 블로킹도 이선규 1위, 윤봉우 3위. 윤봉우 해설위원이 네. 또 있으니까요. 굉장히 이 전체적으로 팀이 탄탄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고 또 이제 지금 한국전력 사령탑인 권영민 감독이 주전 세터로 활약을 했고요. 이 V리그 출범 초기에 아주 강력했던 팀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2년 전 박철우 한국 배구의 또 새로운 에이스로 부상을 했다. 더불어서 이런 강력한 팀을 구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했는데 바로 그 주인공이 제 옆에 앉아 계시네요.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당시 현대캐피탈의 분위기나 그런 팀의 느낌 좀 어땠습니까? 일단 제 머리를 보면은 그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유로워요, 네. 자유로웠고 그때 또 프로 출범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더 이 외형적으로 보이는 모습들을 좀 많이 신경 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런 말도 안 되는 머리를 하고 나오지 않았나 싶고 네. 일단 그때는 라이벌 팀이 삼성화재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다른 팀은 솔직히 보지 않았어요. 무조건 삼성화재를 이기겠다. 훈련할 때도 모든 훈련을 이 삼성화재 맞춰서 훈련할 정도로 이 타도 삼성화재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네. 항상 훈련해 왔었고 저 때 시즌이 좀 기억나는 게 제가 아마 저 시즌 때 어려운 순간에 몇 경기를 들어가서 2대0을 지고 있다 3대1 뒤집었던 경기가 몇 번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마 좀 김호철 감독님도 좀 몇 번 더 많이 기용을 해주시면서 주전으로 찰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던 것 같고 정규리그를 그때 우승하고 나서 챔피언전에 가서도 5차전까지 가는 아주 혈전을 펼쳤는데 매 경기마다 정말 정말 저게 배구가 예술이구나 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정도로 좋은 이 경기력을 펼쳤거든요. 네. 하지만 선수들은 그 5차전에 가서 절대 안 질 것 같다는 그러니까 무조건 이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만큼 팀 분위기가 우승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을 가득 차 있던 시즌이었습니다. 정말 아주 강력했던 양강 체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또 처음으로 통합 우승을 달성했던 0506 시즌 현대캐피탈을 남자부 첫 번째 최강팀으로 꼽아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도 공개해 주시죠. 네, 2009-2010 시즌의 삼성화재입니다. 36경기에서 30승 6패 마찬가지로 통합 우승을 달성을 했고요. 강력한 임팩트를 보여줬던 팀 바로 이 가빈 선수. 네. 한 명의 뛰어난 히어로 그리고 아주 뛰어난 언성 히어로들이 팀을 만들었던 시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최고의 세터로 꼽힌 이제 최태웅 감독이 팀을 이끌었고요. 리베로 여호연 그리고 또 우리 해설위원 석진욱 해설위원께서 나오셔서 리시브 1위, 수비 3위 아주 살림꾼 역할을 잘 해줬고 이 가빈 선수가 이제 득점 1위, 이 V리그 최초 1000득점을 기록을 했는데 2위 피라타 선수가 661득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압도적이었는지 생각할 수 있고 정말 뛰어난 히어로 한 명이 우승까지 시킬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빈 이후에 이제 또 2시즌간 더 뛰면서 삼성 왕조를 구축을 했고 2019, 2020 시즌에 가빈 선수가 잠시 한국전력 돌아오기도 했었잖아요. 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또 이제 이후에 이제 가빈 선수에서 레오, 그 옆에 계신 박철우 해설위원이 들어가면서 정말 삼성 이 왕조라는 타이틀이 굳어지는 그런 시즌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KBSN 아카이브 덕분에 확인할 수 있는 추억의 영상들을 또 확인하실 수 있었는데요. 정말 그 브릿지가 잘 어울리는 아기 철우를 비롯해서 청년 봉우 그리고 조금 더든 청년 진우까지 우리 해설위원들의 모습까지도 함께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또 당시 삼성화재와 또 챔프전에서 만났던 현대캐피탈을 또 박철우 해설위원이 함께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 당시에 또 상대편의 코트에 있는 선수단의 느낌은 좀 어땠는지도 생생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이 악몽 같은 기억인데요. 정말 제 인생에서 천추의 한우로 남는 어떤 시즌이었던 것 같고 현대에서 마지막 챔프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현대에 있으면서 꼭 이 우승을 달성하고 싶다는 열망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가빈 선수를 보면 정말 태산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선수 앞에서 공을 때리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만큼 워낙 높이도 좋았고 또 공만 올라간다고 하면은 무조건 득점이 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워낙 공격력이 강했기 때문에 저 선수와 과연 내가 같은 포지션에서 싸울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되게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선수들끼리 현대캐피탈 시절 선수들끼리 뭉쳐서 그래도 7차전까지는 좀 끌고 갔던 기억이 있고 그땐 또 챔프전이 이 7차전까지 했었고 네. 2경기하고 하루 쉬는 그런 스케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혼신의 힘을 다 짜내면서 경기를 했던 기억이 좀 많이 남습니다. 네, 지금도 그 분함이 새삼 느껴져요. 그래서 네. 묻더라고요. 이제 박철우 선수는 위원은 어떤 경기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냐. 네. 잘했던 기억을 대부분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 시즌밖에 기억이 남지 않더라고요. 그 정도로 나의 도끼, 나의 승부욕을 샘솟게 만들었던 그런 경기. 그 정도로 당시에 삼성화재가 또 얼마나 강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여자부 때처럼 정말 박미 해설위원이 들려준 그때의 이야기, 남자부 역시도 박철우 해설위원과 함께 추억을 곱씹어 보니까 정말 새롭고 또 신선하고 참 흥미로운데요. 그렇다면 세 번째 최강팀은 어디입니까? 네, 이제 조금 최근으로 와서요. 이제 2020년부터 이제 지난해까지의 대한항공을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 V리그 최초 4회 연속 통합 우승 달성. 이게 말이 쉽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요. 4시즌 동안 최강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건데 또 이게 또 대한항공을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게 외국인 선수 한 명에 의존한 게 아니라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터 한 선수가 아주 화려한 운영을 해줬고 외국인 선수가 보면 비에나, 요스바니, 링컨, 막심 여러 선수들이 지나갔지만 가빈, 레오 이 선수들과 비교하면 무게감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곽승석, 정지석 이 국내 최고의 아웃사이드 히터 듀오를 앞세워서 정말 공수의 아주 다양한 능력들을 갖춘 선수들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밸런스 잡힌 배구를 했고 또 이제 산텔리 감독, 토미 감독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바통 터치가 이루어졌는데 물론 이번 시즌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물론 통합 우승 5회 연속 통합 우승은 또 사실상 이제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이 4시즌 연속 통합 우승을 달성한 대한항공은 정말 팀으로서 아주 훌륭했다. 네. 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4시즌 연속 챔프전 진출만으로도 엄청난 성과가 아닐 수 없는데 통합 우승까지 달성했으니까요. 그야말로 최강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철우 해설위원도 베테랑 선수로서 반대편 코트에서 이 코트 밖에서는 친구이자 동료이자 이런 선수들의 활약을 또 눈여겨보셨을 텐데 그들의 기운은 또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지금 이제 세 번째 팀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두 팀이 상당히 계속적으로 가슴에 상처가 남는 팀들이고요. 네. 그만큼 워낙 좋은 멤버의 좋은 경기력을 펼쳤는데 제가 기억했을 때는 그 2017-18 시즌 때 박경 감독님이 계실 때 첫 우승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시즌도 상당히 어렵게 이 플레이오프와 이 챔피언전을 치르면서 우승을 차지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한 선수가 시즌 때 상당히 많이 울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인터뷰 때도 많이 울고 이랬던 모습들. 그 어려운 시기들 이겨내면서 그때 우승했던 것이 아마 통합 4연패를 이뤄낼 수 있는 어떤 밑거름이 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들고 그때 대한항공은 아마 토탈 배구, 대한민국에서 정말로 모든 이 포지션에서 안정감 있게 경기를 운영을 하는 그런 토탈 배구를 좀 완성시킨 팀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올 시즌 조금은 어려워 보일지라도 그야말로 최강이라는 수식이 어울렸던 이 대한항공 왕조 시절 이 세 번째 최강팀으로 꼽아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남자부 최강팀은 어딘가요? 이번 시즌 현대캐피탈을 또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29경기를 치렀는데요. 25승 4패입니다. 승점 73점 기록 중이고요. 36경기 체제 역대 최소 경기 정규리그 1위 확정이 유력합니다. 불란 감독 1년 차에 이제 통합 우승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레오 허수봉으로 이루어진 아주 강력한 좌우 조합이 있고요. 여기에 심펑 선수까지 제몫을 하고 가장 역대 압도적인 삼각편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높이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레오 선수 2m 6, 심펑 2m 4cm, 정태준 198, 허수봉 195, 최민호 195. 이 5명의 선수들의 평균 신장이 거의 2m에 육박할 만큼 아주 압도적인 이 피지컬을 자랑을 하고요. 네. 또 심지어 이제 교체로 전광인 선수가 들어오는 팀입니다. 그리고 허수봉 선수는 아포짓도 했다가
아웃사이더 히트를 했다가 이제 멀티 활약을 해주고 있고 모든 포지션에 걸쳐서 이제 구멍이 없는 팀이 아닌가 싶은데 하지만 남아 있습니다. 정규리그 1위 일단 확정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챔피언 결정을 통해서 이 통합 우승까지 해야 앞에 언급한 세 팀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 현대캐피탈의 선수들이 잘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네, 정규리그 2위는 뭐 사실상 눈앞에 있는데 통합 우승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하지만 또 전력 자체만 봤을 때도 뭐 최강팀이 아닐 수 없는 그런 전력을 자랑하면서 또 올 시즌 또 멋진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현대캐피탈 마지막 또 최강팀으로 꼽아봤습니다. 자, 올 시즌 또 이렇게 현대캐피탈 최강팀으로 꼽히는 현대캐피탈의 뭐 주축 선수 중 한 명 뭐 단연 레오 선수를 꼽을 수 있겠고 그리고 앞서 저희가 또 삼성왕조 시절을 이야기하면서 레오 선수와 함께 또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와 함께 또 이렇게 삼성의 왕조를 구축했던 이야기도 전해드렸는데요. 지금은 레오와 허수봉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레오와 박철우였거든요. 둘 중에 어디가 더 강하다 이렇게 답을 내릴 수 있을까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여쭤봤잖아요. 네. 이 질문 도대체 누가 했냐고. 김봉중이요. 네. 작가님이. 네, 저희 작가님이요. 네. 그래서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정말 당연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허수봉 선수와 저를 비교했을 때 지금 저는 허수봉 선수가 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겸손한 건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의 레오와 그때 이 삼성화재 시대 레오를 비교한다면은 당연히 그때의 레오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지금처럼의 어떤 노련함은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은 정말 엄청난 높이와 파워가 있었고 거기에다가 그 시즌 동안 1000점 넘게 하는 그 체력 네.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각을 만들어내기도 했고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정말 픽을 해야 된다면 네. 저는 이제 박철우 레오 조합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레오 선수의 뭐 기량이라든지 그런 시너지 같은 것들이 또 지금과는 또 다를 수 있는 거니까요. 뭐 박철우 해설위원의 의견 뭐 충분히 일리 있는 그런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에게 공통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저희가 앞서 이제 네 팀을 꼽았는데요. 이 중에 최강 오브 최강 팀을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팀을 두 분께서는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제 4시즌 연속 통합 우승이라는 정말 전무후무한 기록을 달성했기 때문에 대한항공을 좀 꼽고 싶고 특히 네. 대한항공은 외국인 선수의 무게감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국내 아주 여러 선수들의 고른 활약으로 이 왕조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뭐 사실 다른 앞서 언급한 팀들도 대단하긴 했지만 이 대한항공이 이 왕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이런 팀 플레이들, 조직력 이런 것들은 정말 최강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대한항공 선택하겠습니다. 네, 박철우 해설위원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네,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했고 뭐 우승을 한 횟수로 친다면은 당연히 삼성화재가 제일 많고 또 현대도 정말 강한 멤버를 구축하고 있었고 올 시즌 현대도 분명히 좋은 어떤 기량을 발휘하고 있지만 올 시즌의 현대는 아직 우승은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픽을 했을 때 대한항공을 픽을 했거든요. 그만큼 이 통합 4연패라는 이 대업을 이뤄냈다는 것 자체가 선수들이 얼마만큼 이 몸 관리나 그리고 팀워크를 얼마나 잘 다듬어 왔는지에 대한 그런 증거라고 보여지고 선수들끼리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이제 지금 이 최강일 때 대한항공, 통합 4연패를 이뤄낼 때 대한항공과 이 아마추어 시절의 삼성화재, 김세진, 신진식 감독님, 네. 뭐 그리고 77연승을 네네. 만들어냈던 그 멤버들 이 과연 맞붙었을 때 어땠을까라는 얘기를 한 번씩 하거든요. 네. 아직도 이런 그 찬반의 어떤 대한항공이 낫다, 삼성화재가 낫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루어질 수 없는 매치긴 하지만 선수들끼리 되게 재밌는 얘기를 나누고 있죠. 맞아요. 사실 그 당시에 삼성화재도 물론 포함이 됐었어야 되는데 이제 리그 전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그만큼 강력했던 또 모습, 또 추억이 많은 팬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뭐 여자부에 이어서 또 남자부 최강팀을 선정해달라는 팬들의 참 요구가 많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또 재미와 의미를 함께 담아서 정다워 기자의 팩트아워 시간을 통해서 남자부 역대 최강팀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다음 경기
경기 전망해 보겠습니다. 남자부 경기부터 전망해 볼 텐데요. 승점 석점차 5위 삼성화재와 6위 한국전력의 맞대결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 경기 우리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부터 확인합니다. 남자부 결과는 50대 50이었습니다. 스팸의 절반은 한국전력을, 나머지 절반은 삼성화재를 선택하면서 우열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페셜부의 록컬룰대로 박철우 해설위원의 투표 결과를 공개해야 하는데요. 어느 팀을 선택하셨습니까? 저는 그 50대 50 그 사이에 있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네, 둘 중에 한 팀. 네. 사실은 원래 삼성화재를 픽을 했다가 네. 이 한국전력 다시 바꿨거든요. 아, 가운데 선에서. 그만큼 이 한쪽 쏠리기 좀 힘든 상황이어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 제가 한국전력에 좀 손을 든 이유는 최근에 젊은 선수들이 워낙 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젊은 에너지가 쏟아내는 어떤 패기는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전력에 손을 들어줬고 한국전력으로는 사실상 지금 1승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 선수들이 많이 기용이 되면서 다음 시즌에 대한 좀 기대감을 또 올려줄 수도 있고 그리고 발전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전력이 지금 그런 시즌을 지금 보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야마토 대신 선발기를 받고 있는 이 세터 김지용 선수의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뿌듯해요. 이 선수가 정말 많은 노력을 한 걸 옆에서 지켜봐 왔기 때문에 경기장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건 상당히 좀 보기 좋고 최근에 김동현 선수가 많은 선발 출전 기회를 가지면서 30득점을 2번이나 지금 해냈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용병보다도 더 용병 같은 활약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참 좋은 모습들 많이 계속 보여주고 있고 가장 눈에 띄는 선수 중 한 명이 또 루키 윤하준 선수가 어떻게 저렇게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저런 모습들을 할 수 있지? 정말 패기 넘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렸을 때 저를 보는 팀 상황은 조금 다르긴 한데 염색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그만큼 이 젊은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어서 삼성화재보다는 한국전력에 손을 들게 됐고 다음 시즌이 좀 더 기대가 되는 한국전력입니다. 네, 이렇게 선택은 했지만 박철우 해설위원도 고민을 거듭할 만큼 그런 막상막하의 승부를 예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여자부 경기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준 플레이오프 성사를 위해서 연패 탈출이 급선무인 IBK 기업은행이 한국도로공사를 만납니다. 이 경기 예상 승리 확률입니다. 여자부 결과는 한국도로공사의 우위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예상 승리 확률은 83.3%, IBK 기업은행의 예상 승리 확률은 16.7%였습니다. 올 시즌 앞선 4번의 맞대결에서는 3승 1패로 IBK 기업은행의 우세였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스팸들이 한국도로공사의 승리를 점쳤네요. 아무래도 이제 상대 전적보다는 최근 맞대결 그리고 분위기, 흐름을 좀 고려해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개막 후 3번의 맞대결에서 한국도로공사가 모두 패하기는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딱 한 세트를 따냈는데 하지만 이제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 한국도로공사가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네. 내용도 아주 좋았습니다. 하나차, 니콜로바, 강소희, 배유나 4명의 선수들이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이제 고른 활약을 펼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업은행이 블로킹 6위, 이제 높이 있는 팀의 약한 이제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덜한 팀입니다. 특히나 이제 니콜로바 선수가 이 블로킹 높이에 조금 도전하기 때문에 기업은행을 상대로 조금 더 활약을 하는 것 같고 반면에 이제 기업은행은 최근 4연패고요. 3경기 연속 0대3 셧아웃 패배입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 그래도 흐름이 조금 나은 한국도로공사의 우위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IBK 기업은행 연패가 길어지고 있고 한국도로공사 직전 경기 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분위기 면에서는 한국도로공사가 더 우세할 것이라는 스페셜 V 패밀리들의 전망이었습니다. 이 경기 저희 KBSN 스포츠가 현장 생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목요일 경기입니다. 6시 50분부터 IBK 기업은행과 한국도로공사의 여자부 경기를 이동근 캐스터와 한유미 해설위원이 전해드립니다. 배구팬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스페셜 V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목요일 남녀부 경기가 모두 끝난 이후에 돌아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